5월 29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선 관련 기사들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은근히 헷갈리는 투표소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꼭 챙겨야 하는 건 신분증이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한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안 됩니다. 투표소와 기표소 안 투표용지를 촬영한다거나 그걸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대신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괜찮습니다. 손바닥, 손등에 기표 용구를 찍거나 엄지척, V를 한 인증샷도 환영입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도 SNS에는 얼마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 나 몇 번 찍었다라고 알리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대선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분증 꼭 챙기고 사전투표소 방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정책과 비전은 없고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만 가득했던 막장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들은 서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정보들도 쏟아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탄핵 횟수가 13번인가 14번밖에 안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기준으론 맞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건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도 검열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권한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미국의 대체 방안을 제안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각각의 인상분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자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제와 구체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누구는 아랑곳하지 않나 봅니다. 칼로 긋고 구멍 내고 낙서하고 담뱃불로 뒤지고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훼손해 놓은 벽보는 지역 선관위 위탁업체 직원들이 수거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많을 땐 하루에 10건까지 신고가 들어오는데 2-3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표로 심판하면 되는데 왜 벽보를 찢는지 모르겠다는 게 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혐의로 690명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요. 673명은 수사 중입니다. 이전 선거들과 비교하면 단속된 사람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선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 정서가 심해지면서 선거 벽보가 애꿎은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